저는 지금 인천 미추홀구 어느 아파트 앞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정말 많은 분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던 A씨가 전세 사기를 벌여온 아파트 중 한 곳인데요. A씨는 구속된 상태죠. 사기를 당한 주택이 2,700여 세대이고 피해 금액은 3,500억 원이 조금 넘는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전체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라는 프랜카드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계약주의, 집을 보러 오신 분께서도 또 다른 피해자나 공모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프랜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애가 타고 있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 전세 사기라고 보여집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지금 경매로 넘어가 있는 상황인 곳도 있죠. 그렇죠.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낙찰됐거든요. 지금 낙찰이 돼 있어요? 지난주 월요일인가? 예, 낙찰됐어요. 예. 그러면 그 낙찰 받은 사람들이 또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경납금 치르기 전에 이제 집을 한번 보러 이제 오기도 하죠. 네,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 그분들이 왔다 간 건 아니고? 왔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 왔었는데 저희는 뭐 경납금 일단 그 사람이 뭐 내고 배당일 지날 때까지는 그냥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럼 일단 여기 지금 가구들 중에 경매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낙찰 본인 직접 받으신 분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 세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남모 씨 측에서는 뭐 어떤 그 피해 구제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반구 말이 없나요? 그쪽에서 아마 행만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행복을 뭐 추구하는 사람이 아무튼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뭐 자체적으로 TF 만들어 가지고 뭘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쪽에서 제시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이에요. 임차인들이 경매에 계속 참여해서 낙찰을 받아봐라.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무슨 채권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하겠다 이런 식 나오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그 구속 이미 됐지만은 법적인 책임 그냥 회피하려고 하는 뭐 그런 거로밖에 안 보이고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세입자분들께 낙찰을 받아봐라 라는 얘기는 일단 보증금은 다 떼어먹고 낙찰 받는 돈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이죠. 이 집이 생각보다 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결로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대충 지었겠죠 뭐.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돈이 있어도 굳이 그냥 이거를 그냥 받아야 되느냐? 예, 경매에 참여해가지고 내 집으로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낙찰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잘 모르고 낙찰 받으니까 얼마나 엉망으로 지었는지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벽에 붙은 타일이 각도가 안 맞아 곧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것은 약과입니다.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경매 임장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낙찰 무효 스티커를 붙여놨네요. 경매 넘어간 호수는 몇 개예요? 호수가 10채는 넘죠. 유찰이 없어졌어요. 지금 아예 다 넘어갔어요. 아하. 다른 사람이 낙찰 받으신 걸로 다 넘어갔어요. 이건 다른 사람들이 낙찰 받아도 사실 이게 지금 그렇게 죄송하지만 이게 값어치가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매 관련해서 오신 분들이 철거해달라고. 철거해달라고? 네, 이거 빼달라고. 이거 다 띄워달라고. 현수막이면 다 띄워달라고. 집값 떨어진다고. 경매 낙찰 받은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받으려고 오신 분들이 집을 다 이렇게 보시면은 현수막 관련해서 이거 띄워주셔라. 아이고. 심각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곳곳에 하자 투성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곰팡이가 이렇게 많이 슬었네요. 저기 도배를 싹 다 해갖고 왔는데요. 저쪽 안쪽으로도 까맣게 많이 폈거든요. 이게 또 저희는 또 이제 아기가 있어서 올해 또 다시 도배를 할 예정이에요. 그냥 지금 집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속이 돼 있잖아요. 통화가 연락이 안 돼요. 저희 집주인하고는 예전부터 계속. 예. 그럼 지금 이거를 계약할 때 집주인이랑 계약 안 하시면 누구랑 계약하신 건가요? 그 부동산에서 집주인 이제 임명을 해서 대리 그 다 할 수 있게끔 이제 양도를 받았다 이렇게 해갖고 계약을 다 그렇게 했거든요. 전세금을 또 증액을 했거든요. 작년에.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희한테는 피해는 더 커졌죠.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그 이유는 어떤 얘기를 하나요?
뭐 처음 경매 시작됐을 때는 전화를 했을 때 집주인이 해결을 할 거다라고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대꾸도 없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는 가봤더니 이제 부동산이 없어졌어요. 아예 문 닫았어요? 예. 그 장소를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치에 다른 부동산 다른 상호가 생겼더라고요. 예. 어우, 이게 지금 곰팡이가 이렇게 벽마다 다 서러 있네요. 예. 아이고. 저희는 안 좋게 말하면 그냥 10원도 못 받고 나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봐요. 바로 옆 단지 같은 사람이 전세 사기를 친 아파트를 가봤습니다. 벽면은 다 헐어 있고요. 천정은 이렇게 비가 새고요. 심지어 주저앉았습니다. 집집마다 곰팡이는 기본이고요. 심지어 벽체가 뜯어진 곳도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대충 짓고 임대를 놓고 또 전세 사기까지 쳤습니다. 이야, 이게 정말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나 이게? 에? 경매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을 잘 모를 거 아닙니까? 분들은 그냥 고쳐서 다른 사람 주면 되니까 이런 식이고. 저거 저렇게 되는 거는 고치기 힘듭니다. 다시 짓기 전에는. 그쵸? 지금 낙찰 받으신 분들이 이제 매각 해놓고 여기 사시는 분한테 네가 전세로 또 살 거냐 그러면 안 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월세로 달달이 나한테 한 80만 원 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아파트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퇴거 불가. 여기는 깡통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큼지막하게 글이 써 있습니다. 건축왕 A씨의 범죄는 2009년부터 시작됩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의 명의를 빌려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 등을 건축하게 되죠. 그리고 전세 또는 월세를 놓고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금을 모아 또 다른 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사기에 이용할 부동산을 하나하나 늘려갔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보유한 주택이 2,700여 채에 달합니다. 길 건너 아파트, 저 아파트도 저렇게 다 프랜카드가 붙어있죠. A씨의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동조하거나 관련된 사람들만 해도 5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혹시 이 아파트를 경매받으려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해 입으신 분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광화문, 을지로 그리고 바로 옆에 공덕 오거리, 이곳은 일자리가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그 일자리와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이 아파트, 바로 공덕 자이 아파트인데요. 저기 밑에가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입니다. 초역세권에 위치한 이 아파트, 정말 위치가 좋은데 이 아파트 심각한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공덕 자이 아파트 2015년에 입주를 했는데 입주한 지 8년 지났죠. 그런데 8년 동안 등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미등기 아파트입니다. 등기가 없는데 아파트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공덕 자이는 가격이 인근 단지들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미등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죠. 미등기 아파트는 건물을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사고 파는 거래 행위에는 제약이 아주 많습니다. 우선 등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일반 분양 물량은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일반 분양자들은 단체로 소송까지 했었죠. 가격을 한번 알아볼까요? 전용 85제곱미터 기준 2015년 입주 때는 7억 원 중반대에 거래가 됐고 최고가는 21년 9월에 18억 5천만 원까지 찍었는데 최근 거래가는 23년 2월에 14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인근 단지들에 비해 2억 정도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공덕자이는 18개 동 총 1164가구 규모의 비교적 큰 단지입니다. 앞서 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 총리가 정부 청사 출퇴근을 위해 전세로 거주한 곳으로 유명하죠. 그만큼 교통적인 입지는
뛰어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차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 대로에서 걸어 오려면 계단을 이렇게 많이 올라와야 됩니다. 운동은 좀 될 것 같은데 손님들이 찾아올 때 야, 이렇게 숨차냐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경이나 이런 것이 너무 잘 돼 있고 교통이 정말 좋기 때문에 살기 좋은 아파트는 틀림없는데 아쉬운 게 미등기라는 거. 서울 마포구 아현 4구역을 재개발해 2015년 입주한 공독자이가 8년째 등기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등기 아파트는 거래 과정도 복잡합니다. 미등기 전매를 피하기 위해 매매를 할 때는 수분양자 명의로 등기를 했다가 등기 시점에 다시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죠. 등기 전에 전세를 드리는 경우에는 서류상 소유자가 기존 분양자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과정이 번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공덕자인은 현금 청산자들과 소송 및 협상 등의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는데요. 재개발 당시 강제로 현금 청산을 당한 이들이 토지 수용 문제가 있다면서 조합을 상대로 수용 재결 무효 소송을 진행했고 2017년 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당시 법원은 청산에 대해서는 무효로 판결했지만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양쪽이 합의할 것을 권고했고 아직도 여전히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양측 간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등기를 하려면 조합에서 부지를 모두 매입하고 조합이 해산되어야 하는데 현금 청산자들의 부지 매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등기 상태인 것이죠. 이 지역에 뭔가 그 마트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결국 저기 보이는 저기 마레프가 보이죠. 저기가 그 유명한 마레프인데 저쪽 지역으로 가서 뭐 장도 보고 그래야 되는 불편함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미등기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콕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등기가 나지 않았으니까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돈 전부로 매수를 하거나 또는 전세를 안고 사는 것만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유권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등기가 완료되어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아직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집주인이 누군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최악의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집주인이 여러 명과 계약을 해도 이게 알 길이 없고 심지어는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마치 내 집인 양 계약을 해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집주인이 체납을 해서 가압류가 걸려 있다고 해도 역시 알아낼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세 번째, 이건 좀 복잡한 문제인데요.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합이 청산되어야 하는데 청산이 안 되고 있으니 추가 분담금도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조합이 청산되기 전까지의 모든 비용을 조합원들이 내야 되기 때문이죠. 추가 분담금 문제는 매수하려는 물건이 조합원 거냐 아니면 일반 분양자 거냐 이거에 따라 다르겠죠. 싸다고 해서 얼싸좋다 매수했다가 조합원 물건이면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등기가 없는 아파트 과연 매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추가 분담금을 안 내도 되는 일반 분양물의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하지만 꼭 거쳐야 되죠. 일반 분양자의 물건의 경우는 분양계약서 원본 그리고 은행 관련 서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또 조합원 물건의 경우는 조합원 권리 확인 그리고 종전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 등기사항 여부 그리고
조합원 분양 공급 계약서 원본 등을 통해서 권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아파트는 정말 좀 특이한 게 이렇게 지대가 높다 보니까 저쪽이 1층이에요. 1층에 조경수를 따로 저렇게 심어놨네요. 이야, 이 아파트가 벚꽃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 좀 덜 폈는데 피고 나면 너무너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마포대로에서 여기가 애호개역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경사각도를 다 깎아서 지은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사각도를 살려서 특징을 좀 더 부각시켰죠. 저기 죄송한데요, 여기서 혹시 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야 하면 저 밑으로 도로로 이렇게 연결돼 있나요? 저쪽이랑 이쪽은 또 별개여가지고. 이 아파트랑 여기랑은 별개예요? 똑같은 아파트인데 단차가 있어서 단차가 있어서 여기로 가려면 여기로 오고 저기로 가려면 가운데 일로 내려가는 거고. 아파트 단지에 도로가 이렇게 중앙에 가로질러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는 단차가 좀 다릅니다. 입주는 마쳤지만 등기가 안 된 아파트들이 여기저기 꽤 있습니다. 미등기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지만 꼼꼼하게 따져서 거래를 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큰 우물을 흐리듯이 이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맨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제가 일만 하다가 이렇게 벚꽃을 보니까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벚꽃 많이 보시잖아요. 보면 기분 좋죠. 춤 한번 춰야지 뭐. 진짜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신고당한다. 가자. 표영호TV 구독은 의리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일주일마다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며 입주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진입로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막아놓은 상태인데요. 이 아파트는 조합과 건설사의 추가 공사비 문제로 인해서 한 달 넘도록 이렇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제 정확한 거는 계속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긴 할 텐데요. 네네. 100억 정도로 얘기를. 이곳 조합과 건설사의 계약 내용 중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 어느 시점 이후에 만약에 물가가 3% 이상 오르면 협의를 통해 공사비를 추가 조정하기로 했던 것인데요. 이에 건설사는 원자재값 상승을 이유로 100억 원의 공사비를 추가 증액을 요구했지만 조합 측이 거부하자 유치권 행사를 통해 이렇게 입주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3월 초에 입주를 계획하고 모든 일정을 맞춰온 어느 가정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입주가 막히면서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떠돌이 생활까지 하고 있습니다. 말도 못하죠. 사실은 입주를 하려고 잔금까지 다 치르신 분들도 계신데 잔금 치르고도 못 들어가고 있고 지금 이사 날짜 문제 때문에 단기방을 구하는 분들도 근래에 많이 계셨거든요. 다들 이제 8억 원 입주 문제 때문에 단기로 구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네, 당장에 이제 입주 날짜를 거기 맞춰서 진행을 했는데 입주를 못 하게 되니까 이사는 나와야 되니까 일단 근데 해결이 안 돼서 입주를 못 하니까 근처에 이제 단기방을 구해서 6개월이고 얼마고 있다가 이제 해결되면 들어가려고. 저희도 여기 일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저희도 이렇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곳에 와보니 건설사와 조합 간의 대립이 첨예한데요. 120여 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건설사에서 요구하는 100억 원 규모의 공사비를 추가 부담할 경우 조합원당 평균 8,500만 원의 분담금을 더 내야 됩니다. 조합 측에서는 추가 분담금을 더 낼 시에 일반 분양자들과 조합원 분양가가 비슷해진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아파트는 총 299세대 중 153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인데요. 사실 이번 갈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일반 분양자들일 수 있습니다. 분양 당시 인기가 대단했었던 곳인데요. 2020년 1순위 청약 당시 1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었죠. 그만큼
어렵게 당첨돼 설레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입주가 차일 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부에서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부동산원에서 적정 공사비를 검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조합과 시공사가 부동산원의 결과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조합은 총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고 시공사와 계속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태가 원만히 그리고 최대한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봅니다. 표영호 TV였습니다.